네, 개장 전 보셔야 될 정보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중에서 어떠한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을 보니까 살짝 울적합니다. 이게 반도체 부분에서 좀 많이 밀렸고, 또 오늘 또 여기 체크에 나오지만 한미 반도체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다가 또 어제 국내장에서도 뭐 반도체 재료, 장비 뭐 이런 비메모리 쪽들 다 부진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많이 이제 커지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AMD의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왔잖아요. 물론 엇갈리는 시간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AMD의 이러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네. 엔비디아도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에서.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의 이 컨퍼런스 콜까지 나오게 됐을 때 한번 반도체 섹터에 대한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워낙 월간 기준으로 감소도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뭐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를 갖는 부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러지 않는다는 부분이 충분히 오늘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뭐 산업재라든지 아니면 네.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이 워낙 계속 좋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미국 시장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다우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금융주들이 상승이 좀 강했던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국내에 있어서도 뭐 산업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밸류업을 통한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으로 양쪽으로 좀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시간 외에 약간 좀 상승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고요. 또 산업재 금융도 국내에서도 연동이 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이제 뭐 FOMC에 대한 그런 흐름들 어쨌든 9월에 100%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9월 달에 디폴트 값으로 네. 인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재밌는 점은 이제 25bp에 대한 확률이 한 90% 정도인데 50bp의 확률이 한 10% 정도로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에 있어서, 아니, 국내가 아니라 금리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연내에 이제 내려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횟수가 인하를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다시 조금씩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거를 통해서 사실상 추가적인 증시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예. MUFG 은행에서 나온 의견을 보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관련돼서 사실상 좋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반영 됐다고 볼까요? 뭐 그만큼 선반영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상 상반기 내에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러한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쏠림의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고금리 환경 속에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쏠렸었는데 네. 이것이 금리 인하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힘들었었던 이제 뭐 러셀 관련된 중소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 순환 매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예. 쪽에 대한 의견도 계속적으로 예,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빅테크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또 M7 또 기업들도 안 좋게 흐름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제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는 구글 칩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이러한 이제 논문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독점력에 대한 훼손의 이슈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걸 테고요. 예. 그리고 빅테크 관련돼서는 대부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만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결국은 AI가 얼마만큼이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요하게 요즘 포인트로 맞춰지고 있는데 네. 애저에 이제 이 성장률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게 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간에서 좋지 못했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즘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리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자, 국내장 어제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시아 시장이 사실상 보합권까지 다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국내 시장이 거기에 있어서 많은 부분 조금 더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안전성, 변동성 이런 부분이 국내에 많은 부분 투영이 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 예.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도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수도 지수이지만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을 더욱더 많은 부분 다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게 풀리지 않는 이상에서는 지금의 사실상 가격이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 이거는 상당히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특정 섹터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이런 대표 종목 위주로서 결국은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빠져나가는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기술주는 약했고 금융과 에너지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는 몇 번, 그리고 얼마나 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종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포인트들 좀 봤고요. 이번에는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엔비디아로 갖고 왔고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의 주가가 21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조정을 받는다는 게 한 고점 대비 10%, 20%를 넘어가고 그리고 21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는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모두 다 하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간 내에서 원래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네. AMD의 실적 발표 이후에 돌렸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련돼서는 국내에 있어서 아까 이제 이 캐스터 보도의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의견 하향 그리고 SK에 대한 의견 하향 이런 것들이 예. 사실상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다렸다는 듯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에 대한 부분은 일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심리에는 좋지 못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아쉽지만 AMD에 대한 이제 시간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 국내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반등 시도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지도 오늘 오전 시장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거기서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낙폭을 줄여낼 것인지 아니면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매도권에서 이러한 부분이 아니게 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시점은 거진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손실률이 많이 커지셨을 텐데 그렇죠. 그 손실률에 지금에 파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팔게 된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어제 밀렸었던 소부장을 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관심주가 어떤 거고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볼까요? 일단은 관심주는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 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이 두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테코잉이랑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가 눈에 띄었었는데 왜 띄었나요? 사실 낙폭을 많이 줄여냈기 때문이었었죠. 그만큼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오게 됐을 때 네. 보다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사실상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예. 반대로 이 반 엔비디아 관련된 진영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에 이더넷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만들고 있는 이 기판 자체가 그것에 이제 이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 기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속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영업이익률이 더욱더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때 얼마만큼이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와 관련돼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대한 집중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하락과 관련해서 소부장 다시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수 페타시스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바이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가 좀 별로면 바이오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수급적인 논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있어서도 트럼프 후보자나 네. 해리스 후보자나 둘 다 된다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가 나쁠 것이 없다라는 이런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 안에서도 크게 여러 가지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반기를 좀 이끌어왔던 바이오 sek터의 핵심 종목들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근거가 뭐 필요하고.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삼천당이라든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ABL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보다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예.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뭐 페프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더욱더 좋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요 근래의 움직임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요? 삼성 바이오로이스라든지 셀트리온과 같은 예.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종목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 자체를 보게 됐을 때는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파생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이스나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예.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공장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함께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 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밑에 단에 있는 바이넥스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프리스티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ST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도 추가적인 기회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쪽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단기 반등은 아닌 것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녹십자 가져와봤습니다. 자, 녹십자도 상당히 탄탄한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전통 제약사들이 예. 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전통 제약사 중에 하반기 때 좋아질 수 있는 이제 종목들 혹은
아니면 QOQ 기준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런 쪽에 보다 더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네.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충분히 더욱더 다른 기업들 대비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이제 7월 달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이 약품이 이 선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반기 때 얼마만큼이나 미국 시장에서 잘 침투를 해 나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녹십자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더욱더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주 강했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한 16만 1,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16만 1,0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 특히 바이오 쪽에서 녹십자에 대한 모멘텀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가져온 거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했던 섹터였던 방산에서 또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반산 섹터에서 좀 큰 종목 중에 거의 꼴찌격이었었어요. 그렇죠. 굳이 거기서 비교해보면. 네, 사실 관련돼서 옛날에 워낙 좋았던 기업이었었는데 네.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지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었는데 2분기 때 실적이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하반기 때에도 이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 한국항공우주만 다른 방산 섹터의 종목들 대비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가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한 1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해 보이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항공우주에 대한 목표 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사실상 전고점이 59,500원인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뛰어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가격이 64,000원이기 때문에 64,0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종목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안 좋았지만 시간 외에서 지금 4% 이상 회복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밀렸던 반도체 소부장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관점도 있고요.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더넷 모멘텀까지 포함해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목표가 5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쪽에서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녹십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업종 자체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국내 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 그리고 녹십자 자체로는 미국 진출과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16만 1,000원의 목표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되겠는데요. 2분기 호실적 발표했고요. 하반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자고 합니다. 목표가 64,000원입니다. 자, 과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